이게 지금 공용으로 고르고 있는데 스톱을 하면 이게 올라가지 않아요. 어떤 형식으로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규모로 이 운동체육을 하되 수행이나 어떤 형식으로 해서 많은 참여를 안 하더라도 이런 거 자체가 기록으로 나오니까 그런 게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혼자 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8년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는 걸 돌아보고 회상하면서 우리 정책성이 뭔지를 다짐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비전은 뭔가 하는 그런 거를 같이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 한마음 챔플 이 프로그램입니다. 보니까 쫙 들어보니까 뒤에 다 아무것도 쓴 게 있어요.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제가 뭐 2015년 6월 15일 뒤에 한마음 챔플 프로그램 다 있고 그다음에 무슨 말씀을 드려달라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아유,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좀 남으면 돌려주세요. 왜냐면 못 받아요. 안 믿는 자도 복음을 하자. 이런 우리의 그 원래 취지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2회 한마음 셰프의 2012년 11월 19일 우리 남간에서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마펜셀라 목사님의 번학 정신을 교훈으로 삼아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또 우리 배제 공동체를 이루고 몸으로 발전을 기여하고 또 사회 공헌에 우리 앞장서서 나가자 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문사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교육기관이지만 이 명문사학을 나오려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은 공동 가치관, 공동의 감성. 이 결국은 우리 대재만의 미션 스쿨의 장점이 역시 그 교육 현장에서 후퇴해지고 있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건전한 의식을 키우는 이 미션 최불 시간이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고 공통된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80회 동기들이 목양회가 2000년 1월부터 이제 1회 쭉 가지면서 우리 80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총동창의운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다 같이 확대해보자고 해서 그 한마음 셰프를 추진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목양회는 100회 모임을 2008년에 했고 200회 모임을 2016년에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개요 설명을 하고 취지를 설명했어요. 한마음 셰프를 이럴 때 첫째로 모교 산학운동이니까 이것을 한마음 셰프를 좀 활성화하자. 장 시절에 셰프 시간. 두 번째는 각 기별을 목양에 선언을 해서 정기적인 집회로 동지 간에 돈독한 관계를 조성하자. 세 번째는 이 한마음 셰프를 운영하려면 이 기부가 좀 돼야 되는 단체나 협의를 구성하자. 그래서 총동창 회장, 우리 목양회장, 또 기타 임원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기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2회 이제 한번 보세요. 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하나 쭉 정리를 한번 봤어요. 1회부터 1회 때는 2012년 11월 공항 공무원에서 사회는 이제 제가 보셨고 경과는 보고는 제가 했고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펜젤라 대개 보락합창단이 구성하셨고 이때 대표이대 조덕은 목사하셨고 한방남 이사장이 설교를 하셨고 황명원 총동창회장 뭐 이런 분들이 축사했다 뭐 이런 게 있고 2회 때는 뭐 2월 17일 날 그 다음에 대제고 운항관에서 했는데 그때 이 조덕은 목사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추모 시간도 가졌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전성봉 장로가 기도했고 또는 또 정광남 이사장이 하셨고 특별 연주 89에 잭스폰 동아리가 했다. 그래서 쭉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쭉 봤어요.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물론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걸 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뭐 7회 때는 이 정동지교회 했고 그때 우리 노경의 합창단 그때적으로 찬양을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다 있어요. 그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017년에는 그 원성호 목사가 보이스 비언비셨고 크라이스트 이런 게 있었고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쭉 하다가 작년까지 이 2019년 11월 18일까지 이제 15회를 했고 16회를 금년 6월에 하려다가 못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됐다. 이게 또 특히 그 이화여고 여기 나오고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나오고 같이 한 거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걸 좀 히스토리를 잠깐 요약을 해보니까 이제 제2회 한마음 셰프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경과 같이 전 공주별로 모경을 한 번씩 만들어 주십사라는 구성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카톡방 같은 걸 운영한 이유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요새 아주 언택트 시대 딱 맞아요. 이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 카페를 운영해서 같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이제 졸업배우를 살려서 이제 7회 때는 우리 동기생 80회 동기들이 폼터밍대 50주년 행사 그때 맞는 해에 우리가 찬양하는 밴드로 특별 프로그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13회 때는 화제전 11월에 이제 LA 베이제 코랄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여기 베이제 코랄 앞에서 한 가지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러한 우리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8년이고 15회 같지만 참 기록으로 여기 돌아보니까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했고 특별히 13회 때부터는 이제 부인들이 함께 참석했죠. 이게 88년.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북송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고 우리는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 이런 걸 한번 보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돌아본 거라면 오늘 토의라기보다는 세미나 주제를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위원회에게 돌아가면서 회의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지금 이렇게 쭉 셰프를 위주로 했지만 우리 이제 우리 한마음 셰프이 이제 지금 15회인데 16회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비전이 이걸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기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한마음 셰프이 우리 기독교 신도들만의 모임이니까 학창 시절에 책풀 시간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비기독교인들도 와서 신교도 늘리고 이 사람들도 설교할 기회를 주는 그런 걸로 가는 게 우리가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이게 노선이 흔들려서 이거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 변성공장은 어디 갔어? 오늘 저쪽 때는 변성공장으로 우리 80이에요. 자꾸 신호회라고 해서 아이고 이 목양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또 거기대로 보면 다른 팀이 들어와서 이렇게 적응하기가 어려운가 봐. 그래서 그거를 좀 하여튼 그런 건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신우하면서도 선교 활동을 나서는 한 발 더 나서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름조차를 신우회가 있고 목양회가 있다 하는 거 같고 또 우리 대제 기독인 우리 이 목사 주로 하는 대제 기독교 모임이 한 155명쯤 됩니다. 우리들마다 다 들어가 있어야 되죠. 거기 카톡방 보고하니 또 우리 아텐저너 사업회도 있고 대제 토론장은 이게 기독교 상관없고 그냥 요새 학교 동문회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한마음 체포는 우리 운영위원회 멤버들만 들어가 있어 제목인데, 자 우리가 분명히 할 거는 우리는 기독교인인 건 사실이지만, 자 기독교인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비기독교를 좀 우리가 좀 친교 동문들 간의 친교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일도 하자고 다시 시작한 거였어요. 우리 뭐냐면 대제 처음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책을 주는 게 그거였거든요.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다 공감을 하지만 운영하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은 자 우리가 그런 거였지라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 좀 잘못됐다.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 보면 다 교회 안 나오더라. 이게 무병분만 있는 건데 그런 의견은 잠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라는 게 주제일입니다. 막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오더라도 막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프 시간을 다 기독교식으로 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닌 사람들 뭐 와도 별 큰 거부감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목양에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좀 비기독교인이 많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남아식 목사에게 한 것이지만 한 3회째 할 때 난 그걸 대사상 논쟁, 노선 논쟁이라고 붙었는데, 그때 솔직히 비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와면 동창회 같이 와서 저녁을 먹게 되면 이제 먹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심해지더라고 조금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하이프리디 최프리라고 해서 그랬지 실제로 우리 중고등학교 동문들은 최프리라고 해도 아닌 사람이 굳이 거기 거부 반응이 오면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와서 같이 해서 먹는데, 그래서 그게 노선에 붙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일부 아주 또 기분 좋은 분들은 이거 나는 동창하고 똑같지 않느냐, 나 못하겠다고 안 나온 사람이 한두 명 있었다가 다시 다 나왔나. 근데 그때 우리 남아신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인 본인이 기독교인들이라면 사실은 본인을 위한 거고, 본인 기독교인은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냐. 여기는 비기독교인들을 좀 이렇게 설득을 해서 권유를 해서 피시키는 일을 하는 것도 우리 일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그걸 갖고 뭐 그러지 말자. 그래서 그때 방향을 정했어요. 기독교인 많이 와라. 종교에 상관없이 와라. 근데 그 사람이 이 행사하는데 반대하거나 그러잖아. 뭐 와서 방해하거나 그러면 자격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원칙 문제인데, 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 우리가 한번 우리 미션을, 우리 정체성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긴 해도 크리스찬이니까 한 발 더 나가서 비기독교인도 기독교인도 되도록 한 발 더 애를 쓰는 일을 우리가 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가 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인데 좀 더 비기독교인도 많이 오게 해서 기독교인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미션 스쿨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나가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다시 한번 불러들이는 게 우리의 큰일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원칙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 그죠? 기독교인만 하자는 말을 쓰면 안 하시겠죠? 네네 당연하죠. 그럼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몇 번 우리 운영회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맨날 예배만 보는 거거든요. 이제 외부인들도 오고 조금 더 문화 축제 같이 좀 크게 역사하게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 문화 축제 같이 우리가 하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장소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 이런 걸 못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자 우리 예배만 드리고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이 동문들이 다 참여하는 문화 축제 같은 그런 걸로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물론 셰프이라는 게 뭐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문화 축제 같이 되긴 돼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동물들이 참여 많이 하는 그런 문화 축제. 뭐 모으라는 우리 그 배제 동물 불러다가 영화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런 것도 다 그런 의미인데 이걸 좀 더 활성화하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의 본 기능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쭈는 겁니다. 저로서는 예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서 문화적인 요소를 좀 가미한다면 비기독교인도 참석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거부감 없이 좀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것도 가미하는 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챔플 학교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 의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뭐 좋은 강연도 우리가 들었고 그런 식으로 그걸 좀 확대해 나가는 거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하실 것 같아요. 뭐 굳이 예배 만드시고 하자 그런 건 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그걸 동의해 주신 걸로 다른 말씀 없으시죠?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바람직한 운영 체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80회가 준비가 돼서 이거 시작을 했지만 벌써 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뭐 솔직히 꽤 됐어요 나이들이. 그래서 이거를 역시 보니까 좀 바뀌니까 좀 제너레이션이 내려가니까 활기가 차고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명일동 이 84년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백회 졸업생이라는 사람이 그때 고3이었대. 고3 때 갖고 102회가 이제 1학년 때부터 하는 거예요. 102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100회 넘은 건 아주 새까만 후배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50대. 그리고 또 솔직히 뭐 이 유례 없이 이런 뭐또 동창회가 목소리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이름을 정할 때 동창회와 이름 같이 내자고 해서 배제 총동창회에 이제 한마음 채플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좀 글을 좀 여러 가지 동창회에 그런 변화가 있고 또 후배들이 내려가고 그걸 정식기구라는 이건 민간 부부의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 협조하고 왜 협력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3년 전에 우리가 체제를 배제 한마음 채플위원회로 바꾼 건 여러분들 아시죠? 배제 한마음 채플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도 우리 총장을 임명했고 또 각 위원회는 예배위원회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조직은 꽤 됐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50대가 이제 100회가 넘는 시대가 됐으니 자 우리 이 위원장하고 이거를 분명히 목표를 정해서 내년 봄에는 확실히 바꾸자든지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이걸 자 몇 기 정도가 하는 게 좋을지 혹은 그 다음에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그 열정과 그런 사람 하나 정말 모셔다가 후배도 좋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체제를 완성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임 총장님 우리 여기 참여하는 것 중에 100기가 제일 후배예요. 94회가 현재 오늘로서는 94회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좀 뭐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세대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주 보이는 거는 땡땡이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김배욱 장로님 그 90회에서부터 땡땡이라고 했었어요. 예, 92회. 92회입니다. 확실히 선이 거진다고 저기- 하는데 예. 저 94회 유명합니다. 오늘 최고 막내 같은데 지금 이
이것은 어느 조직이나 똑같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특히 배제는 이것이 더그 심화된 그런 저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제가 이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정동 시대의 이 소위 말하는 6년근 그 선배님들, 그 다음에 92회부터 땡땡이 여기 하고 어느 정도 일맥이 되는데 또 이제 명의동 세대하고는 또 달라지는 그러한 이 가치관이 있어요. 같은 배제라도. 그래서 작금의 어떠한 사태가 발생이 된 것도 보면은 뭐 원인은 뭐 이렇게 됐지만은 백해가 주동이 돼 갖고 이 명일동이 주체가 돼 갖고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저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소위 말하는 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배제는 기수가 깡패라고 어떤 것을 하다가 또 기수로 눌러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선배님들께서 지금 후배들을 갖다 계속 배걸 해줘야 되는데 좀 더 좀 많은 좀 포용력을 좀 주셨으면은 후배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그 뜻을 펼치는데 일단 저부터도 지금 막내 94회 지금 환갑입니다. 근데 오늘 기가 죽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닐 때부터 선배님들한테 워낙 그 엄하게 저기 해서 좀 폭넓은 좀 저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후배들이 여기 많이 좀 참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게 아니라 우리는 안 좋아하지만 사실은 정말 참 세상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내년에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게 내가 정말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바꾸느냐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임 총장님 몇 개예요? 89회입니다. 89회. 임 총장도 연세가 많이 드셨네. 손주가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여러분들도 공감을 했으니까 그 맨 막내나 하고 우리 임 총장하고 몇 명이서 정말 위원장이나 새 지도부 구성 무슨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드셔서 좀 책임지고 사람을 찾던 뭐 그런 행사가 오늘 결의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리고 해야 되는 거다 싶기도 하는데 왜냐면 안 하면 이게 자칫하면 이때까지 해놓은 게 그냥 그렇다고 여림없이 제가 그만두겠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뭐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지도관 바꾸자는 거 뒤에 뭐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고 뭐 같이 협력하시면 되는 건데 단지 운영 주체는 젊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건 괜찮죠? 내년에 내년에 임 총장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지도 체제 구성 위원회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일방적으로 막 진행돼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율적이지 않으면 너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 행사를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재정 문제가 좀 항상 좀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 임용호 재무관과 잘 하셔서 뭐 이렇게 없이 그런 건 아닌데도 조금 더 재정이 좀 안정적이면 아마 계획도 더 계획적이 되고 또 규모도 키울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 이걸 확보하는 방법이 뭐 없겠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우리 저 재무는 저희가 하는 거예요. 감사님 저희 계신 거 아니에요? 유영진 감사. 어떻게 뭐 하다못해 우리 배제 동문 중에서 아주 무슨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그런 거 지원을 해줄 수 없나? 어떻습니까? 우리 배제 출신 중에 큰 목사님 기금을 모금을 하다든지 뭐 자발적인 기금 이런 것도 한번 모으는 그런 것도 우리 맨날 감사 헌금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몇 기가 얼마 할 게 아니고
그것도 기금 모금을 위한 이런 것도 한번 발족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돈이 몇백만 원이 있으면 이 기부가 잘 들어갑니다. 이상해요. 친구들 모임도 회비가 좀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회비가 있어요. 회비 기금 없으면 가. 그것도 한번 돈 어떻습니까? 그 돈이 있으면 또 누군 그러대. 돈이 있으면 쌈 난다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많은 건 안 되겠고. 어떻습니까, 총장님? 이제 여쭤보시니까 대답하겠습니다. 그 기금 마련은 절대적인 저희들의 그 어떤 명제라고 보는데요. 그 동안에 그야말로 신우회나 목양회의 주머니만 털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 한마음 체프를 운영을 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평소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전기금이라든지 후원 이런 거를 좀 받아야 된다는데 과연 그분들한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떻게 어필이 될 수 있을까? 무조건 가서 저희가 이런 걸 하니 후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라든지 이런 게 솔직히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참여 기수도 그렇게 전체 기수를 봤을 때 많지 않고 또 젊은 기수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창회 자체가 둘로 이렇게 나뉘면서 좀 젊은 기수들이 그쪽 93, 4, 5가 6까지는 섞이고 뭐 그 이후는 저쪽 동문회라는 그쪽으로 많이 또 기울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기금을 조성을 하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한다면 문화사 아까 그 문화재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어떤 문화 프로그램. 그래서 뭐 기수와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모두 다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신 그건 유료로 해야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뭐 이제 저희가 그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아나바다 장터라는 걸 한번 열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좋은 물건들이 나와가지고 수익이 상당히 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각자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집에 가면은 상당히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소장품들이 또 배재와 관련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희귀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서 그러면 뭐 그 값어치가 1,000원짜리지만 저희가 그런 행사를 했을 때는 10,000원을 또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재정적으로 이게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어떻게 할까 후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사업 계획을 좀 세워서 매년 한 번이라도 그런 사업을 좀 하면은 그게 어떤 계속된 반복이 되면서 우리 동문들한테 이제 각인이 될 수 있고 또 조성된 기금으로 저희가 좋은 어떤 프로젝트 그다음에 결과를 낸다면은 더 좋은 발전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금 모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이제 방법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기금을 우선 기금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갖자. 우리가 회원들끼리 좀 받든지 몇백만 원에도 10,000원이면 지금도 몇백만 원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그거를 한마음 체풀 운영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놓으면 그것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를 더 걷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걸 원칙적으로 한마음 체풀 운영기금을 만들고 모금을 시작하시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해놓으면 큰 싸움 난다 안 된다 그러시진 않죠? 그냥 한번 뭐가 되더라도 그것도 한번 총장님 운영체계 그러니까 지휘하고 기금 문제는 왜냐면 이거 왜 제가 정리를 했냐면 우리 자신도 막 헷갈려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어요. 이게 분명히 미션이 뭐였는지 그리고 어떤 건지를 좀 우리가 알고 가야지 남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랬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정리를 한 거니까 그냥
저 운영하시면서 기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나가면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애쓰셨는데 안 계시더라도 다 잘 되면 보람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뭐 어차피 그게 역사라는 게 8년을 이룩한 게 대제가 100몇십 년 됐지만 과연 이런 민간 부분이라는 게 뭐 총학생이나 학교 외에 민간이라는 소위 그런 운동을 과연 얼마큼 했느냐 그런 건 없었거든요. 아깝잖아.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2회 원래 이제 연2회 2번 열렸는데 이거를 좀 분기별로 한번 하면 어떠냐 그건 현실적으로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좀 네. 제가 정확하게 언젠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떤 회의에서 결정을 했었냐면요. 정기 한마음 채플은 이렇게 봄, 가을로 한 번씩 해서 2회로 하고요. 사이사이 한 번은 배양 조찬 기도회를 저희가 한마음 채플이 주관을 해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재학생과 함께하는 한마음 채플이라는 거에서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은 1년에 4회도 그렇게 뭐 어렵지 큰 비용도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하나는 여러 번 만나고 얼굴을 봐야 거기서 어떤 우리의 그 우애도 다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 텀이 길기 때문에 한마디로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또 한 6개월 후에 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 잊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4회 정도 중간중간에 소규모 그다음에 정기 한마음 채플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이미 저희가 한 3년 전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모임을 좀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뭐 분기 1년에 2번을 좀 늘려나가자. 지금 당장은 소규모만 하자. 그런 의미에서. 자, 대체로 이렇게 급히 뭐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기타 의견 안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기 장대훈입니다. 저희 한마을 제품이 그 월요일 날 저녁 때 그동안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2부 순서까지 하다 보면은 좀 늦은 감이 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뭐 전체적인 그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좀 시간을 좀 일찍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일부를 한 다음에 식사를 중간에 하고